저 앞에 강이 보이지? 저게 남한강이야. 저 절벽 저 위에 저기가 온달산성이야.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온달산성과 온달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어. 저 앞쪽은 뭐 깃발도 올라가 있고 뭐 지금 누 같은 것도 보이지. 저기가 바로 온달관광지야. 온달관광지. 요 바로 강 건너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온달동굴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. 동강과 서강이 영월에서 합쳐져서 이 단양, 충주 그리고 여주리에서 양평에서 북한강하고 만나는 거야. 그래서 서울 한강으로 흘러가서 강화만으로 가서 이제 바다와 합쳐지는 거지. 저 위에 보면 다리가 있지. 내가 1983년에 대학 다닐 때 여기 이쪽 영춘으로 그때 학교에서 방언조사 뭐 민속 어떤 그런 것을 조사하러 여기 왔었거든. 그때는 이 강을 배로 건넜어. 배로. 이 동네 이름이 영춘이야. 영춘. 길 영자 봄춘자. 봄이 아주 긴 동네다 이런 얘기야. 저 뒤쪽에 산이 저 소백산맥이야. 여기가 이제 온달산성 가는 길이야. 정비를 깨끗하게 해놨네. 그래도 온달산성 가는 길을. 여긴 뭐 전망도 없는데 저건 로맨스 길, 이쪽은 온달산성. 저 앞에 산성이 보이네 이제. 자, 이게 온달산성이야. 아, 높이가 뭐 엄청나. 거기 삼국사기 온달열전에 보면 온달이 아단성 아래에서 신라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. 근데 여기는 이름이 온달산성이란 말이야. 그러면은 왜 아단성 아래에서 죽었다는데 왜 여기서 바보 온달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느냐.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여기가 아니고 서울의 그 아차산성에서 싸우다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. 그런데 또 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. 그건 뭐냐면은 동국여지 승남하고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 말이야, 이 밑에 마을, 이 고을이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아단현이라고 했다고. 아단현. 그러니까 이 밑에 고을이 아단현이기 때문에 이 산성의 옛날 이름이 아단성이었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거지. 그런데 이걸 온달이 이 산성을 지었다 쌓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. 왜냐면은 온달은 고구려니까 저쪽 강을 건너서 저 북쪽에서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야. 그러면은 이 산성은 공격산성이 아니고 방어산성이라고. 와, 신라의 산성이라고 봐야지. 그러니까 이거는 온달이 쌓아서 온달산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온달이 여기서 쳐들어와서 싸우다가 여기서 죽어서 온달산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. 근데 이 단양 주변에는 온달과 관련된 어떤 지명이라든가 일화가 굉장히 많아.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그 아차산성에서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, 그게 뭐 어떤 학자들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꼭 그거라고 보기도 어려워. 아유, 아주 뭐 성벽을 쌓은 기법이, 야, 이 자연석을 쌓는데도 아주 그냥 촘촘하게 쌓아 올랐지. 자,
야, 여기는 뭐 유홍준 선생님도 우리나라 산성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고, 그 얘기를 하잖아. 저기 흘러가는 저 남한강에 저 강줄기처럼 이 산성을 라인을 만들어 쌓았다. 영춘이 쫙 내려다 보이네. 저들은 저 소백산이 쫙 보이고, 야, 산성이 뭐 크지는 않은데 이 절벽에 이 내려다봐요. 아이고, 이건 뭐 여기를 어떻게 뭐 쳐들어오겠어 이거. 아, 이거 돌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쌓았어. 북사기에 보면 온달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고 출병을 하냐면은, 이 원래 계림형과 중령의 서쪽 지방은 고구려 땅이었는데 그걸 신라한테 뺏겨서 그 백성들이 자기네 아직까지 고구려가 그걸 차지해서 자기들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길 원한다 이거야. 그래서 이 중령과 계림현의 그 서쪽을 뺏지 않으면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. 이 중령은 바로 이 단양하고 풍기 사이에 있는 그 고개고, 계림현은 충주하고 문경 사이에 있는 거야. 그러니까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충청도와 경상도를 다 자기가 함락시켜서 고구려 땅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기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. 원래 그 삼국시대 산성이 거의 토성이 많거든. 근데 이렇게 석성으로 제대로 쌓은 이런 산성을 본 적이 별로 없어.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뭐 하도 다들 알고 있지. 원래 그때 그 왕은 바보온달 장군이 있을 때 그 왕은 평원왕이라고. 그리고 이 사람의 시호가 평강상호왕이라고. 그러면은 사실 평강공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평강왕이 아니고 평원왕이라니까. 그리고 시호는 죽었을 때 받는 거니까 평원왕의 공주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논리가 맞지만, 평강공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. 그래서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는 좀 지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. 그래서 그 당시엔 그 전쟁을 많이 할 때니까 평민들도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면은 직위가 많이 올라갔거든. 그러니까 그 온달 장군이 아마 거의 평민인데, 그런데 그 전과를 많이 올려서 높은 직책에까지 올라가지 않았나. 그리고 그래서 어떤 귀족, 왕족의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나. 이 산성의 라인이 아무튼 끝내줘. 저 강하고 어우러진 라인. 여기서 저 뒤에 보이는 산자락이 저게 태화산이라고. 태화산, 영월에. 그러니까는 영월에서 그 동강과 서강이 합쳐지거든. 근데 영월 북쪽으로는, 거기 동강에서 정선 그쪽으로는 워낙 산이 험하고 민가도 없어. 거기는 뭐 땅을 뺏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영월서부터 여기 단양을 지나서 제천, 충주 그쪽으로 가는 이 라인을 뺏으면, 이 라인이 엄청 중요해. 이 한강을, 이 남한강을 바탕으로 해서. 여기가 삼국시대에 신라와 저기 고구려의 가장 치열한 적변지였다고. 그래서 그 영월서부터 충주까지의 이런 산성이 12개가 넘어. 그 중에서 가장 신라가 중요하게 생각한 땅은 바로
여기야. 여기를 뺏기면은 여기보다 더 이렇게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산성이 없어. 여기를 뺏기면은 중령을 뺏기게 된다고. 중령을 뺏기면은 충주를 금방 또 뺏기게 되거든. 그러니까 이 산성은 신라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싸운 것 같아. 야. 여기 보면 돌이 쌓여져 있지. 이 괜히 쌓여져 있는 게 아니라고. 여기 있었던 거야. 근데 이 돌이 이런 돌하고 달라. 이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고. 산에 있는 돌은 마모가 안 돼서 이렇게 각이 다 져 있어. 근데 얘는 동글동글 하잖아. 동글동글하다. 그럼 이건 뭐냐면 저 남한강에서 갖고 온 강돌이야. 동글동글한 강돌. 그러면 이 돌을 던져서 싸웠다는 거지. 그럼 왜 이 산돌을 쓰지 않고, 이 산에 돌이 많은데 이 산돌을 쓰지 않고 굳이 저 밑에 강에서 무겁게 이 돌을 갖고 왔냐? 이게 싸움에서 유리한 게 있어. 뭐냐면 쟤를 집어 던지면 저 산돌은 모가 나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구르지를 못하고 박힌단 말이야. 그러니까 저 밑에서 적군들이 올라올 때 저 밑에까지 집어 던질 수는 없잖아. 근데 여기서 집어 던진다고 쟤들은 가다가 저 산돌은 모가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 박히거든. 못 굴러가. 근데 저 강돌은 둥그니까 여길 계속 굴러가는 거야. 결국 이 산 자체가 까팔어서 돌을 굴리기 너무 좋아, 너무 잘 돼 있어. 야, 여기서 보면 저 소백산 산자락들이 기가 막혀. 자, 꼭대기가 비로봉인지 국망봉인지 모르겠네. 저 멀리 저 소백산 멀리 보이는 저 산꼭대기.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복원을 한 거고, 저게 옛날 그대로의 저 석축이야. 저게 이게 온달 산성의 옛 석축이라고. 저게 석축이 중간중간 많이 망가졌잖아요. 이 성벽이 옛날 성벽이라고. 요거 보면 옛날 성벽의 모양을 우리가 원형 그대로의 모습, 옛날에 성벽을 이렇게 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. 요거는 뭐 이 성벽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그대로의 성벽이야. 아주 뭐 지금 쌓는 거나 뭐 전혀 차이가 없어.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냈는데도. 야, 이게 한 500년쯤이니까는 언제야? 1500년도 더 1500년쯤 됐네. 1500년 가까이 된 그런 성벽인데 아직도. 성 안에 있는 소나무도 멋지네. 자연과 인공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어우러진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 돼. 야, 여기 영추는 저 산꼭대기에 전에 마을들이 많아. 저렇게. 마을도 아주 이쁘네. 그 의자도 아주 예쁘게 해놔놨네. 여기도 강도를 갖다 모아놨네. 투석전을 벌이려고. 마지막으로 한번 찍고